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5월 27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원초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연금개혁의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지만 여야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윤 대통령 탄핵몰이를 위한 정쟁이라며 표 단속에 나섰고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김진표 의장이 나서면서 연금개혁 문제가 더욱 공론화됐지만 오늘 회동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소희 기자. 네, 국회 중앙홀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만났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 김진표 의장 주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연금개혁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여야 합의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내일 본회의 개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앞서 구체적인 액션이 정해지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과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여당과의 합의에 노력하겠다고 밝혀 다시 한번 원포인트 성격의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소희 기자, 21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연금개혁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21대 국회 종료가 모레까지 아닙니까? 그러려면 며칠 안에 합의안이 나와야 될 텐데요. 김진표 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차가 큰 것 같아요. 네, 21대 국회가 이번 주면 종료되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연금개혁 처리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김진표 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기금 소진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며 연금제도 개혁이 구부 능선을 넘은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변경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마무리 짓자고 강조했는데요. 어제 김 의장의 간담회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다시 한번 제3, 제4 강조합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이 골든타임, 이걸 놓치지 않고 민주당은 여당이 절충안으로 언급한 소득 대체율 44% 방안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개혁안을 좌초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합니다. 왜 미뤄야 합니까?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여당과 대통령실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오늘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됩니다. 일단 오늘 여야 회동에서도 연금개혁 문제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연금개혁 특위와 법사위 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맡고 있어서 이 문제를 단독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과 야권은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여당 일각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일 재표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 의장이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내일 재표결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저께 범야권 대규모 집회를 열며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어제는 박주민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여당의 이탈표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민주당은 가결표 확보에 막판까지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 낙선자와 낙천자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은 안철수, 김웅 등 찬성을 공식화한 4명 이외에 이탈표는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황우엽 비대위원장은 오늘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 아니냐면서 반대 당론에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여야는 22대 원구성 협상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여야 수석 회동이 취소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도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확보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여당이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가져와야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외에도 다수의 쟁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표적인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담겼습니다. 임차 보증금 구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내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저희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이 피해자들의 간곡한 목소리를 좀 들어서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과는 다르게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 운동 피해자를 유공자로 인정해 예우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를 상대로 한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은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 가맹사업법은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쟁점입니다. 여기에 쟁점 법안에 밀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도 처리가 어려운 상황. 이에 민주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과 모성보호 3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16,000여 건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어제 열린 한중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 진행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제안으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 외교 성과라고 호평하며 당과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오늘 공동선언문 내용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오선의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고 당대표 선출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서 의원은 의정활동뿐 아니라 부산시장을 역임하는 등 경험이 많다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동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전당대회를 빨리 마치기 위해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며 서 선관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당내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종부세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라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주택 종부세 폐지 등을 언급했습니다. 개혁신당이 당선인 3인의 총회를 모아 어제 천하람 당선인을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했습니다. 이에 천신임 원내대표는 유일하게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은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여론을 주도하는 캐스팅보트 정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당연직 지도부 자격으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처음 참석한 천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작은 멸종위기종 정당이지만 앞으로 최상위 포식자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 개혁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소득 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21대 국회 모수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며 역제안했는데요. 정찬수,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과 함께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한 연금 개혁 문제를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1대 국회가 내일 모레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연금 개혁 문제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이 두 가지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네. 21대 국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2022년 7월에 설치가 돼서 그동안 뭐 2년 가까이 1년 6개월 활동하다가 얼마 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가 된 그런 사안인데 최근에 막판에 이제 그 모수개혁이라고 해서 일단 내는 돈과 관련해서 보험 요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받는 돈은 이제 뭐 43으로 할 것이냐 45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이제 덮었는데 그럼 44%로 해서 하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제안이었고 김진표 의장께서도 우선 그럼 그 숫자 개혁, 모수 개혁부터 우선은 좀 합의를 하고 이걸 처리하고 다른 사안은 이제 22대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막판에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국회의장까지 이제 나서서 예.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들으면서 보도를 보니까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라고 하네요. 예, 오전에 뭐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만남이 있었죠. 네. 지금 시간은 없는데 상당히 좀 이제 비관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뭐 국회의장이 개입을 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합의 없이는 이게 더 진전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금 특위가 그 어떤 안을 제출해야 이제 국회 다음 의사 일정이 진행이 될 텐데 예.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번 국회 내에서는 역시 불발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 특위에서 의결을 해야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가능한데 그거 자체가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그 여야 의원들 간에도 꼭 뭐 여야가 아니더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는 걸 보면 이른바 이제 숫자 지금 그 합의를 본 사실상 모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제 본 내용이죠. 그래서 모수 개혁이라도 하고 가자는 주장과 그 모수 개혁과 이제 구조 개혁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연금, 뭐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연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연금들을 이제 통합해서 그걸 다시 이제 좀 뜯어 고치는 일까지 같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의견. 이게 지금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연금 문제는 사실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예.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죠. 예. 이해관계가 서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 국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 공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보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아웃라인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냈다고 하는 점은 아주 큰 진전이고 주목할 만한 대목이고 예. 또 여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주축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제 이루어낸 셈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주춤주춤 하다가는 그 다음 국회에 넘어가면 또 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국회에는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또 선거가 다가오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합의조차 다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점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단 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빠르게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올해 이제 전국국회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역제안을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이제 패키지 딜이 필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 협상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 이 문제는 현재 여야가 지금까지 진전시켜 놓은 것이 연금 문제 해결의 기본적 기둥과 골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진전된 것을 제도화 시켜 놓고 예. 그 틀 위에서 석가래도 얹고 지붕도 얹고 이제 벽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전체적인 현재 합의 상태조차도 여러 가지 불만들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여전히 그 소득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네. 재정 안정에 이거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양극단적 평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어쨌든 간에 뭔가 근접하는 그 안을 도출했다는 것은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뤄 놓았던 것을 제도화해서 그거를 디딤돌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저는 패키지 딜보다는 이런 순차적 딜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좀 지혜로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합의해서 그것을 제도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이신데 또 통으로 다 같이 하자 이게 또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요. 예, 지금까지 쏟아 넣었던 노력 예,
아주 크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장께서 돈이 뭐 예산이 몇십억 들었다, 뭐 기간이 얼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까지 진전시켜 놓은 이 성과가 너무 아깝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예. 어쨌든 훌륭한 일을 여야가 해놓았다. 예. 이것을 좀 제도화해 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진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냐 하는 뜻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국민들께서 좀 잘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일련의 그 연금 개혁과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막판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상당히 그 눈에 띄더라고요. 지난주에 연이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43, 민주당에서는 45% 소득 대체율 이렇게 이제 맞서 있는 상태에서 44로 이렇게 가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결심이 좀 작용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모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게 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결국은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 문제를 정치공학적 측면만으로 보면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점수를 두는 이유는 민주당이 뭐 그런 정치 이슈만 가지고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생의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를 푸는데 과감한 양보도 하고 또 그 이 의제의 주도권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점수를 주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경우는 사실은 이런 성격의 의제는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그러한 의제로 그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또 핵심 의제 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그간에 사실은 이 의제를 정부 여당이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말하자면 그 기선을 빼앗긴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성과나 노력을 보면 정부 여당의 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가 아마 내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뭐 의사 일정 관련해서 아직 최종 그 접점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도 아마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마지막에 오후에 아마도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가 이제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는 과연 몇 명 정도의 이제 의원들이 참석할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과연 몇 표 정도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조금씩 늘어서 지금은 이제 김웅, 안철수 의원, 유이동 의원, 최재형 의원 4명 플러스 이제 알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표결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그 당론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네 분의 면면이 녹록지 않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세한 그 최재형 의원도 감사원장을 지내고 비록 초선이긴 하지만 그 정치적 비중과 무게감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취한 태도가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느낍니다. 이분 외에도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정부 여당이 문제를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불필요하게 문제를 자꾸 키우고 있느냐 이런 불만이 여권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처리를 지금이라도 좀 매듭을 짓고 간단히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만시지탄이나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잠복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표결을 하게 되면 저는 네 분보다는 더 많은 의원들이 그 동조를 네 분에 동조하는 의사 표현을 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통과시킬 만한 그런 충분한
숫자를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일 텐데 그건 그러나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여야의 정치적 격도를 아주 강하게 가져올 또 이 파장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큰 이제 그런 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책적 합리성으로만 파악하던 분들이 이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 이제 주저하게 되는 일들이 여권 내에 이제 생기고 있지 않나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 계속 그렇게 진행시켰다가는 나중에 탄핵으로 갈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여러 가지 발언들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또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점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우려하는 생각들이 여권 내에 조금 커지고 있다는 점이 충분한 그 통과 수준을 채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의 근거입니다. 정책적인 내용을 떠나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현재 그 이탈표 수준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295명 제저 가운데서 이제 197명이 이제 참석을 가결 정족수가 이제 197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기에서 과연 이제 180명이 이제 야당 표고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되는 상황인데 17표까지는 아닐 거라는 전망이 현재는 우세한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이탈표가 나오면 좀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될까요? 글쎄요, 뭐 한 10명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그 영향을 주지 않겠나, 전국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비록 이 재의결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쟁점은 계속 중요한 정치적 다툼의 그 소재로서 존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제가 정리되더라도 역시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는 정치적 국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4명이 뭐 10명이 되지 않고 뭐 7명이 되거나 8명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권 내에 그러한 동조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앞으로 이 최상병 특검 국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 않겠나 싶어요. 표결 결과 이제 과연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내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이 만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전에 이제 회의가 이제 어제는 양자 회담이 있었고요. 한일, 한중 양자 회담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세 정상이 만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협력을 좀 강조했던 것 같고 그 만난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 눈여겨 보셨는지? 아마 이제 그 공동 선언문이 발표가 될 테고요. 그것을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이제 모두 발언하는 것을 제가 듣고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과 협력 그리고 미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선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년 반 동안 이제 만나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 기간이 코로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중요한 이제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 갈등의 제일 핵심 뭐냐 하면 역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적 지위를 둘러싼 다툼이 그 기본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면 이제 만나서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이 지역의 지평을 만든다는 하는 것이 지금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그러면 핵심 뭐냐 하면 현재 미중 간 갈등이 초래한 한중일, 북중러의 이 진영화된 이 구조를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핵심입니다. 서로 북중러의 그러한 연대가
과거 냉전 시대처럼 그렇게 하지는 말고 좀 더 느슨해지고 조금 더 개방적이고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한중일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의 어떤 실마리를 이 회담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 회담은 비교적 성공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뭐 구체적으로 뭐 큰 성과를 확인할 수야 없겠지만 예. 그런 가닥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어떤 그 바탕을 이번 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또 결과문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한수 지금까지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